하겠습니다, 피디님. 자, 2교시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26페이지 펼쳐주시고요. 복합 부동산 봐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자, 잠시만요. 보조출판 꺼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방금 배웠던 게 뭐였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죠. 맞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법률적, 두 번째는 경제적, 세 번째는 기술적. 무엇과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 됐죠?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가지 나뉘어요. 협의와 광의로 나뉘고. 자, 여기까지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더하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협의 더하기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는 거고. 쭉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다 있던 거니까. 됐죠? 경제적 개념은 시옷 들어가는 거였어요. 삼본, 생소상, 자, 산, 자, 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었어요. 됐죠? 기술적 개념은 물리 개념과 같은 말이고, 술이 물 같다. 술을 물처럼 마시면 환자 위간. 걸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기술적 개념은 환자 위간. 이렇게 아시겠죠? 웃을 일이 아니야. 하셨던 분들은 붙었다니까. 안 한 사람들은 헷갈려요. 뭐였지? 이러면서 환자 위간.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이제 지금 먹어도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소주 하나 하시면서 소주 먹었는데 술이 물 같네 하시면서 환자 위간 하시고 치킨 드세요. 아시겠죠? 자기 좋아하는 메뉴 드세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환경, 자연, 위치, 공간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보니까는 교재에 보니까는 복합 부동산이 등장했어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총론의 문제예요. 개념 붙으니까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됐죠? 자, 복합 부동산은 쉬워요. 요거는 어려울 필요 없어. 요거는 한 가지 마시면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지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거래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일체로 같이 붙어있다, 그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만 그래요. 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에서 많이 차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법정 지상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법이 정해놓은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 땅 주인이 건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아시겠죠? 민법도 제가 할까요? 유재현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최희대 선생님 보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서로 잘 지켜주십시다. 학교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붙어있는 부동산을 뭐라 그래요? 주, 상, 복합, 뭐라 그래요? 아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와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얘랑 안 헷갈린다고요.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상복합 개념의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복합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이? 땅과 건물이 붙어있는 거다. 토지와 건물이 붙어있는 거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용이 위에 상가가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디였을까요?
재미로 풀어보는 거예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들어본 사람은 있어요. 거의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힌트, 종로. 종로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은. 그렇죠. 세운상가. 원래 세운상가가 세상의 기운이 모여라 라고 해서 세운상가였고, 세운상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1층부터 7층까지인가가 상가였고, 그 위에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는 다 나가시고 이제 다 이제 상업시로 됐지만, 원래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는 세운상가였어요. 그게 대표적인 복합 아파트였던 거지. 뭐가 붙어 있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거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일체로 결합되어 있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줄 칠게요. 자, 토지와 건물 등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등기 등록할 때는 각각 독립된 객체로 취급되지만 활동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체로 취급되는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고요. 2번 넘어 보시면 복합 부동산의 경우 일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고요. 요건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네모, 대지 사용권 네모, 일괄하여 함께 평가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일괄한다는 것은 함께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체크 마시고.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많이 아파트 살죠? 아파트에 보면 우리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 얘기하죠.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전용 공간은 내가 누워 자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공용 공간은 복도나 계단을 포함하는 거죠. 그게 건물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아파트에 집은 얼마 들어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아파트들은 뭐 한 두세 평 내외죠. 평을 쓰면 안 되지. 평을 쓰면 안 돼요. 곱하기 3.3에서 뭐 한 7, 9 정도 되겠죠. 우리는 그 지분을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분을 얘기하면 안 돼요.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한 세대를 평가한다고요. 감정 평가한다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야, 이 아파트 한 채 이거 뭐 501동 우리 집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01동 801호 이거 한 세대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하는 거죠. 뭘 해서? 일괄해서 뭐다? 건물 부분과 내가 쓰고 있는 건물 부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대지 사용권을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에는 그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거 일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평가할 때 뭐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고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자, 요것만.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내가 701동 801호를 이제 뭐다?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701동 801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84제곱미터야. 익숙하죠? 맞죠? 이거를 같이 평가하고자 하니 이거에 대한 주변에 있는 거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평가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야, 같은 동에 있는 1101호가 얼마에 거래됐다? 뭐 6억에 거래됐다. 예를 들어.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얘가 베란다를 확장한 거야. 그럼 조금 더 받겠죠? 얘는 그래서 얼마? 6억? 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뜻은
주변에 있는 거의 유사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을 보고 뭐다? 평가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가 얼만데? 6억. 이거를 비교해보니 여기에 뭐다?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다. 혹은 뭐 좀 다른 옵션들이 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대리석이 깔려 있다. 그쵸? TV 뒤에 이렇게 그 반짝거리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래사례가 얼마니까? 6억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비교해서 여기가 조금 더 장점이 있었다? 6억 3천. 3천 더 받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괄 평가하는 것은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 건물 부분은 공간, 내가 쓰는 공간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지사용권은 지분, 그거 두 개 함께 해서 파는 거죠. 맞아요? 그거 팔 때는 뭐 한다고? 일괄 평가하는 거고, 일괄 평가할 때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무슨 방법 쓴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갔는데 사장님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의뢰인이 왔어. 사장님 저희 아파트 701동 801호인데요 이거 한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맞죠? 사장님 이거 한 6억 한 3천만 원 정도 내놓으면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 3층 위에 1101호가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6억이 거래됐어.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이 아니야. 사장님네는 이거 리모델링해서 대리석 깔았잖아. 요거 3천만 원 더 받아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이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쭉쭉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학교론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일가평가 까먹어도 돼요. 나중에 감정평가 또 할 거야. 계속 할 거니까 요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요거 둘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어디에 있다? 개념 잡으세요. 개념. 법경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 잡아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 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세 가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게 끝. 맞는 지문이지.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거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얘네가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후보 중에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총론을 배울 때, 학개론을 배울 때 부동산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아니요? 라고 설명하시면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와 보시죠. 그래 봐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 됐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핵심 정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 말이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것만 보시면 되지. 복습. 요거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복습 페이지 기억나요? 맨 위에 거 요거 박스 네모 있었던 거 요로 넘어오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고 쭉 이해가 되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어디로 넘어온다? 박스 개념으로 넘어온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복습하실 때도 어디가 중요하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다. 요거 별표. 아시겠죠? 그래서 법경기 있고 법률적의 협의광의, 경제의 3본 생소상, 기술적의 환자 위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읽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네 가지죠. 환자, 위간, 됐죠? 환자, 위간. 이거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개념. 재경에 나왔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온다고. 이거 외우신 분들은 3번 생소상 끝나는 거예요. 몇 초? 3초. 시옷 없네? 자르시고. 이거 돈이잖아. 돈. 내 돈, 남 돈, 내 돈. 맞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보이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거. 앞으로 제가
나중에 돼서 이렇게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많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막 줄을 막 꺼. 막 물음표, 세모, 몰라. 줄을 긋다가 여기 끊는 거지. 그러다가 글자가 안 보여. 그리고 뭐 하냐면 지우고 또 지워. 지우고 다시 읽고. 이렇게 풀다 걸리면 제가 손모가지로 이렇게 확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3번 생소상 경제적 개념, 환자, 위관, 기술적 개념, 법률적은 협의, 광의.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한다는 것은 죄송한데 모른다는 의미예요. 확실하게 설명드릴 거니까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체크합시다. 토지는 생산재로서 쓰지만 뭐로도 쓸 수 있다? 소비재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시죠? 그 초록창 네땡버 네이버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송도윤 교수님이 추천한 여행지 내장산 이렇게 나와요. 토지를 소비재로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써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했는데 되게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소비재로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지만 소비재로는 쓸 수 없다라고 나온 문제가 있었다고. 쓸 수 있다라고요. 저한테 내장산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맞췄겠지. 안 들었으면은 뭔 말이지 싶은 거고. 소비재는 뭐다? 토지 가서 보고 구경하는 거, 심신의 위안을 얻는 거. 아시겠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기 쳐보시면 이렇게 내장산 국립공원 이야기 나와요. 이제 부끄럽더라고. 그래도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자, 봐봐, 기출 나왔지?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로서도 쓴다. 이게 없다 했는데 고쳐놓은 거예요, 지문을. 토지는, 봐봐, 또 나왔잖아. 그쵸? 계속 물어보는 거지. 왜? 소비재는 아닌 것 같거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시오 들어가네요. 경제. 환자, 위관이네요. 물리적. 요거 속으시면 안 되죠? 물리적 측면은 뭐와 같다고요? 기술적 측면과도 같다고요. 그 뜻입니다. 되셨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 요것만 체크. 민법에서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99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광의의 부동산인데 여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 35회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좀 됐어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이 되고는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준부동산을 우리는 의제 부동산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공시가 뭐예요? 공공에게 게시한다 그 뜻이에요.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걸 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을 등기나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한다. 이래서 준부동산이라고요. 됐죠? 여기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저당권의 객체, 감정평가의 대상은 따라오는 거. 아시겠죠? 준부동산이 왜 부동산에 준하냐라고 물어보면 공시의 방법을 뭘로 한다고? 등기나 등록으로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좀 넘어가 보세요. 이게 나오더라고 문제에.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요. 맞죠? 두 번째, 소유 저당 감정평가의 대상 체크. 됐죠? 그리고 일부는 중개를 할 수도 있어요. 임목 같은 경우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준부동산에는 종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 광업, 어업권, 광업권, 임목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인데 선박은 이거 20톤 이상이에요. 작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쪽 와봐. 공장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장에 있는 모든 걸 뜻하는 거예요.
뭐 기계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설비 시설들 다 포함하는 것을 재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다?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광업재단. 우리 광업법, 우리 왜 석탄 캐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뭐 철로나 레일도 있어야 되겠고 타고 들어가는 거, 그걸 모든 걸 통칭하는 것이 광업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업법에서 보면 광업재단은 그 나오는 석탄이나 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갱도 들어가는 철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부속시설 다 포함하는 것을 재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는데 어업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함부로 물고기 못 잡아요. 어업권 받아가지고 뭐 해당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는 뭐 산란기니까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알죠? 우리 금어기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 지역에서만 어업권을 가지고 활동해 주세요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임목은 요거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임목. 광업권은 체크되셨고. 자, 이제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선박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요거 다 동산이죠. 맞죠? 근데 준부동산이라고도 부르죠. 왜요? 등기나 등록하니까. 됐죠?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동차 등록부, 항공기 등록부. 되셨나요? 건설기계 등록부. 요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자동차 나왔잖아. 비행기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보세요. 비행기 한 대 사봐. 자동차는 할 줄 아니까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비행기 한 대 사보세요. 사가지고 그 은행 가가지고 이거 맡기고 산업은행 가서 이거 맡기고 돈 빌릴게 하면 돈 빌려줘요. 아시겠죠? 모르면 사보란 말이야. 그러면 확실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됐죠? 그렇게 되는 거고, 공장도 건설기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자, 어업권, 준물권, 중개대상과 4번, 5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4번, 5번 묶어주세요. 자, 5번에다가 35회 기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35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논란이 많았던 문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청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확정되고 나면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내용은 맞습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에 등기와 등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4번 부동산 학개론 4번 35회 4번 다음 중 등기로 공시하는 물건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 문제는 너무하다 얘기했었어요. 출제위원들이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요. 일단은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좀 분노가 되지만 그런 문제 내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번 내볼까요? 다 틀리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숫자 가지고 다 도배하면 되지. 그런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를 냈다고요. 그래서 그건 아셔야 돼요.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좀 화가 나네 갑자기.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무조건 틀리게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도 이 신청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요건 갑자기 말씀드릴게요. 등기하는 것은 배예요. 배. 선박. 아시겠죠? 배예요. 자, 그래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 같이. 그래서 답이 한 개였었어요. 선박. 이렇게 나왔어요.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이렇게 나왔어요. 기선이 뭐예요? 배. 범선이 뭐예요? 배. 큰 배들을 범선, 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으로 공시하는 물건이 있죠. 요건 알죠? 자동차는 무슨 증? 등록증. 비행기도 등록증. 건설기계도 등록증. 그건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제 이렇게 나왔다니까. 다음 중 등기로 공시하는 물건을 골라라. 한 개 끝. 2번 자동차, 3번 항공기. 4번은 임목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5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출제위원님들.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됐죠?
그래서 등기하는 것은 뭐다? 배. 아시겠죠? 그 대신 우리 등록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동차 등록증, 항공기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어업권도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개사가 됐어요. 중개사부터 나왔어. 환장하겠다 진짜. 임목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중개할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 두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중개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봤죠? 공장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들은 봤죠? 외곽에서 공장 전문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이게 도시적 말고 외곽적 공단, 뭐 산업단지, 산단 아시겠죠? 뭐 지단 이런 거 있어요. 지단지. 특히 산단 가다 보면 공장 전문 이렇게 글자 적혀 있어요. 중개업소에. 그게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임목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오시죠. 자, 이제 정착물 볼 겁니다. 정착물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토지정착물 중에 종속과 독립이라고 써주세요. 종속 정착물과 토지 정착물. 됐어요? 자,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종속 정착물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입문서니까. 땅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땅 거래 시 매수인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쓰시면 들으세요. 종속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고요. 그 토지를 팔아먹으면 토지와 함께 넘어간다고요. 이해됐죠, 지금? 이해됐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뭐가 있냐? 담장, 오케이? 축대,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을 둘 수가 있다. 자, 이쪽 잠깐만 보세요. 자, 요거 나눠서 설명드려야 돼. 이쪽 와봐. 자, 종속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토지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 땅을 팔아먹으면 무엇과 함께?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자, 담장은 알죠? 축대는 토사 붕괴할까봐 세우는 거 알죠?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나 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그 농촌 가봤어요? 시골 가봤어요? 시골 가보면 우리 왜 논이나 밭 옆에 이렇게 물 흐르라고 이렇게 요즘에 시멘트로 된 거 이렇게 설치해 놓죠? 그런 거 다 국어예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 그 인간이 가가지고 그 시멘트 바른 거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 땅 팔 때, 이 땅 팔 텐데 제가 그 국어는 떼갈게요라고 하면서 지고 가요? 아니면 같이 팔아요? 같이 팔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가 국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소리로만 들으신 분들 국어 수학이 아니에요. 국어예요, 국어. 이게 MP3로만 듣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왜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골에 가실 일이 있거든. 그 논 옆에 물 흐르는데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뚝이 그 수로가 있다면 국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국어. 땅 팔 때 같이 넘어간다, 팔린다. 아시겠죠? 내가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독립정착물은 요거예요. 땅에 부착되어 있지만 뭐다? 따로 거래한다. 요거 써주세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됐어요? 자, 그러는데 잠깐만 다시 돌아오셔서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좀 드리려고요.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쪽 와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 식생, 단연생
식물.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종속이에요. 네가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땅 팔 때 같이 팔린다고요. 왜?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이게 그냥 자연에 그냥 내버려둔 것들이거든요. 뭐 풀, 꽃 이런 것들. 그리고 다년생 식물. 얘는 뭐냐면 한 번 뿌려놓으면은 올해 피고 내년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땅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볼 거야. 지금부터 문제지. 독립 정착물. 자, 글자를 잘 해석하세요. 이거 글자를 풀어주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독립 정착물이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요거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히. 자, 독립 정착물. 토지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요거 감 잡으셨죠? 오케이?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고.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 주인과 죄송합니다. 그 땅에 붙어있는 건물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됐죠? 내가 둘 다 갖고 있었는데 건물만 팔아먹은 경우. 맞죠? 그래서 따로 거래할 수 있고요. 땅에는 붙어있겠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나무인데 등기된 임목이에요. 임목. 자, 이제 드디어 임목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임목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자, 임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되게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등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정이품송 이런 거 알죠? 들어봤죠? 그 세조가 길 지나가다가 세조가 머리가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 나무가 갑자기 가지를 들어줬다 그러면서, 그렇죠? 너 훌륭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정이품을 주겠다.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안해요. 임금이 다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미안합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들어줬대요. 그래서 훌륭하구나 해서 이렇게 정이품송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등기를 하면 임목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누구 왕이라고요? 영조 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조래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 영조라고 얘기했어요. 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 왕인 거 알고 있어요. 누군지 잠깐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영조래요. 영조 아니에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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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으로 보고 있어요. 전국으로. 아무튼 왕이에요.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죄송해요. 자, 그래서 자, 봐봐. 나무인데 등기해 놓으면은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제 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등기하면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추면 뭐가 된다고요? 수목 된다고요. 그럼 명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명인 방법이 뭐예요? 이름표. 그거 내가 쓰는 방법인데 어떻게 알았죠?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됐죠? 자, 명인 방법이 이게 밝을 명자예요. 요거 한자 요거. 아시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내 거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과수원 가다 보면 펜스 쳐놓은 거 있죠? 거기에 가다 보면 그 명인 방법을 걸어놔요. 이름표를 걸어놓는다고요. 이 나무가 뭔지, 뭐에 있는지, 누구 건지 이렇게 우린 그것을 수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두 가지예요. 등기하면 뭐? 등기하면 뭐예요?
임목. 이름표를 붙이면 수목.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요건 쉽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미 분리 과실. 자, 자 보세요. 자, 이제 2탄인 거야. 2탄. 자, 첫 번째 노래는 요거예요.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했죠? 요게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노래 2탄. 잘 들으세요.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길을 가는데 과수원이 있었어. 그 과수원이 사과 농장이었던 거지. 그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과 토지와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죠. 우리 보통 이렇게 과일 주스 만드는 회사에 팔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 길을 갔는데 그 토지에 배가 열려 있어. 배나무에. 그 배나무의 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뭐 사과나 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과는 된다고 그러고 배는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포도도 돼요? 돼요. 미치겠네. 사과는 돼요 했는데 배 하니까는 배는 안 되나?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봐. 이름표를 붙여. 이 노래를 해야 맞춘다고. 그럼 헷갈린다고. 자, 이름표를 붙여 노래가 두 곡이에요. 첫 번째 곡은 내 나무에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아시겠죠? 아직 떼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거를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뭐라고? 농, 작, 물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다 있으니까. 안 써도 돼. 자, 농작물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보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땅에 배추가 심어져 있어요. 그 배추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이걸 쪼개드릴게요.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은 내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임대료를 냈겠죠. 야, 나 토지 이거 한 1000평 정도만 임대해줘 라고 얘기하고 내가 배추 기르는 거죠. 땅 주인과 배추 기르는 주인이 다르죠. 배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왜? 비록 땅에 심어져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 재배 중인 농작물. 그래서 5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예요. 건물, 임목과 수목, 오케이? 그리고 미분리 과실, 그리고 농작물. 요거 4개는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독립 정착물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4개 나왔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죠. 5개 지문 주고 1개 고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중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건물, 2번 등기된 임목,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4번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 농작물, 5번 국어. 답은 국어.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실제로 나온다고 이런 문제들이.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잘 집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죠. 독립 정착물입니다. 자, 건물 하나 체크. 그리고 이걸 한번 체크할게요. 신축 중이어도, 즉 뭐예요? 짓는 중이어도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으면 뭐 없이도 등기가 없어도 독립부동산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대표적인 판례예요. 정말 유명한 판례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물을 짓는 도중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등기가 없어서. 그래서
야 이거 안 되지 않아라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야 신축 중인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이라도 주벽 오케이? 밖에 기둥 지붕 있으면 이거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된다. 왜? 신축 중인 건물 기준은 뭐다? 기둥, 주벽, 천장 주벽, 지붕 죄송해요. 천장 죄송. 기둥, 지붕, 주벽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민법의 판례예요. 자, 나무 나오네. 나무 나오네요. 자, 이걸 한번 체크할게요. 명의방법을 갖춘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여기까지 체크. 죄송해요. 명의방법을 갖춘 죄송해요. 미분리 과실.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됐죠? 다른 건 체크하시면 안 돼요.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체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 체크. 됐어요? 오케이? 자, 힘이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미분리 과실. 독립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독립부동산? 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함정이잖아. 미분리 과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 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등기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들이 함정 문제라고요. 오케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미분리 과실이 아니라 무슨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라고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없잖아. 등기란 말이 없잖아 여기 지금. 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나왔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게 함정이라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아시겠죠? 제가 함정까지 다 체크해드려요. 여기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 빠질 것이다. 아시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등기가 더 확실한 공시 방법이겠어요? 명인 방법이 더 확실한 공시 방법이겠어요? 당연히 등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명인 방법은 이렇게 장난치듯이 노래 부르잖아. 이름표를 붙여 부르잖아.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공시 방법은 소유권은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맡기고 돈은 못 빌린다고요. 들어만 두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농작물은 원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 뜻이에요.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는 소리예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당한 권한 중요합니다. 타인 토지지만 내가 힘썼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뒤에 봐봐. 자, 근데 봐봐. 잘 보세요. 이게 좀 웃긴 거야.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땅 주인 몰래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좀 웃겠죠? 근데 그 심어 놓은 배추가 작은 게 아니라 완전 성숙된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배추가 작아도 따로 거래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인데 배추가 막 아름드리 다 내가 막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막. 아시겠죠? 그때는 뭐다? 독립된 부동산으로도 봐준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네가 이만큼 키우는 동안의 노력을 더 인정해준다는 소리예요. 너는 땅 주인으로서 주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에요. 다 길러지는 동안.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먼 곳에 땅이 있다면 신경 못 쓰고 있는 땅이 있다면 가끔씩
한번 보세요. 요즘에 시절이 좋아가지고 직접 안 가도 돼. 그 네이버 지도 알죠? 그걸로 볼 수 있는 거 알죠? 한 번씩 봐요. 결혼세만 봐요. 저도 이렇게 지방에 되게 조그만 땅이 있는데 혹시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뭐 안 하나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정착물 끝낼게요. 자, 뒤엔 쉬우니까.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자, 동산으로 보는 게 있어요. 동산으로 보는 거. 동산이 뭐죠? 움직일 수 있는 거. 경작 수확물. 내가 그 배추 땄어요. 뭐가 돼요? 동산이 되죠. 됐죠? 근데 잘 봐. 임차인 정착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됐어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3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동산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가식 중인 수목, 이거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가식이란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식이 뭐예요? 어머 닭발 징그러워 이런 게 가식이에요? 어머 무서워 이런 게 가식이에요? 나는 못 봐 이게 가식이에요? 아니죠. 임시로 심어둔 수목. 됐어요? 뭘로 본다고요? 동산으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 모내기 할 때 여러분들 모를 바로 논에다 꽂아 넣어요? 모판에 심었다가 옮겨 심어요? 모판에 심었다가 옮겨 심죠? 모판에 심어놓은 벼들이 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임시로 심어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고요. 판자집 당연히 안 되겠죠? 헐어버린 건축물, 공주전화 박스, 신문간파대, 비닐하우스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동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체크해 주세요. 됐죠? 자,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토지와 독립된 거 뭐가 있다? 건물, 이름표를 붙여 내 사과나무에, 이름표를 붙여 내 나무에, 집단,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됐어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쪽으로 봐. 동산으로 취급된다. 무엇은? 가식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목, 경작수확물. 그리고 국어, 노력이 안 들어간 것들은 정착물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하고 잠깐 쉴게요. 이제 자, 부동산 정착물 좀 잠깐만 보세요. 자, 부동산 정착물은 부동산 일부로 취급되며 팔아먹었을 때 누구에게? 매수인에 넘어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산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정착물 구분 기준 하나만 체크.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와봐요. 나 봐봐. 무슨 말씀하고 싶어하냐면, 정착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정착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큰 전제 조건 얘기를 해볼게요. 정착물로 보는 경우는 요거예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오케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은행이 있어요. 은행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새 건물 들어갈 때 금고를 안에 넣어 놓잖아요.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처음부터 설계해서 들어간 거니까. 오케이? 나중에 은행 가면 그냥 보지 마시고 저기 금고 있는데 한번 쓱 보세요. 정착물이구나 이러면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허투루 다니면 안 돼요. 다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영구적 설치. 그러니까 느낌을 잡으라고. 느낌을 잡으라고. 이게 뭐라고요? 정착물이라고요. 처음부터 설계한 거, 영구적인 거, 정착물. 됐죠? 그런데 요거 임대인 정착물.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제거할 때 손상을 주면 정착물. 효용이 감소하면 정착물. 됐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어디 보냐? 자, 제가 이거 좀 떼려고 해요. 이걸 떼니까 칠판이 뜯겨 나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정착물이 되겠죠. 이걸 뗐는데 칠판을 안 뜯기고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어요. 뭐다? 정착물이 아니다.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정착물이 아닌 게 뭔데? 동산. 됐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제 감 잡아야 돼요. 느낌을 잡으시죠. 느낌을. 정착물의 기준은 영구적으로 있거나 제거하면은 손상되거나
손상이 안 돼도 가치가 떨어지거나, 여러분 잘 보세요. 손상 안 돼도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리는 거. 오케이? 원래 엘리베이터 자리를 냅둬서 만든 건 맞는데 원래 있던 엘리베이터를 손상 없이 없앴어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감 잡았죠 지금? 그래서 제거할 때 손상 주거나 효용이 감소하면 정착물, 처음부터 제작하면 정착물,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정착물. 자, 그런 뒤에 이쪽으로 보세요.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거든. 자, 여러분들 우리 풀 옵션이 있고 노 옵션이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걸 비교하면 제일 쉽더라고. 자, 풀 옵션 원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 옵션 원룸입니다. 요 원룸에 들어가면은 뭐도 있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뭐 책상도 있고, 그렇겠죠? 맞죠? 이해했죠? 누가 넣어 놓은 거예요? 임대인이 넣어 놓은 거죠. 맞죠? 이거 뭘로 본다고? 정착물로 본다고. 그럼 봐봐. 내가 임차인이야. 풀옵션 원룸에 들어왔어요. 쏙 들어왔어요. 맞죠? 몸만 들어오고 몸만 나가야 되죠. 이거 떼가면 돼요, 안 돼요? 침대가 있네?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정착물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넣어놨으면 정착물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봐봐. 노 옵션이래. 옵션이 없대. 뭐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룸 들어가는데 뭐밖에 없다? 덩그러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싶은 거지. 이거 쓰려니까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뭐다? 내가 침대 사왔어. 침대 사왔어 내가. 오케이? 뭐 샀다? 냉장고 샀어. 책상도 내가 샀어. 이거 임차인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나가죠. 들고 나갈 수 있죠. 뭘로 본다고? 동산으로 본다고. 왜? 이거 임차인이 갖고 들어온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침대, 책상, 냉장고 들고 나간다고. 나갈 때 그 뜻이라고요. 이제 감 잡았어요? 정착물로 보는 거랑 아닌 거의 차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착물은 영구적, 처음부터 제작, 제거 시 손상 주거나 손상을 안 줘도 효용이 감소하는 거, 아니면 집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 됐죠?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닌 거 잘 봐봐. 정리 끝낼게요. 정착물이 아니래요. 그쵸?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요거 뗐는데 칠판 깨끗하게 똑 떨어져 나왔어요. 요거 뭐다? 동산. 됐어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나중에 들고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일시로 설치해 놓은 거. 오케이? 천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건물 이런 거. 그리고 뭐 임차인 정착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우선이에요. 둘이 협의한 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봐봐.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지금 풀옵션 원룸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데 이 침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침대는 제가 들고 갈게요. 협의한 거죠.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즉 당사자나 협의나 계약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특약사항 같은 거에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걸 한번 체크합시다. 불분명할 때는 뭘로 봅니까? 라고 보면 정착물로 봅니다. 오케이?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봐서 매수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어느 원룸 하나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물건 하나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원룸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 누게 된다고? 매수인의 것이 된다.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래야 계약이 깔끔해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하시다 보면 불분명한 거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상가 중개할 때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가재도구 같은 것들 빼먹는 경우가 많다고요.
권리금을 받을 때 항목을 쫙 쓰는데 숟갈, 젓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빼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동산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라고 우기면서 뭘로 본다? 불분명할 때는 매수인권을 본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분명했던 것들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산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아봐. 자, 이제 쉬워요. 정착물에 봅니다.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해했어요? 노력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봐봐. 동사는 임차인 정착물, 이건 이해되죠? 노옵션 원룸에 들어오면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갖고 왔던 침대 동산으로 보고 들고 나갈 수 있다. 됐죠? 경작 수확물 노력이 들어갔잖아. 가식이나 이슈 수목 노력이 들어갔잖아. 뭘로 본다고? 동산으로 본다고. 노력이 안 들어가면 정착물, 노력이 들어가면 동산. 임차인이 갖고 오면 동산, 임대인이 설치해놨으면 정착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제 토지 용어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